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질건조증, 위축성 질염에 질히알루론산이 효과적입니까? 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할 건데요. 질건조증과 위축성 질염이 있는 경우에 에스트로겐을 쓸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그럴 때 그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요즘에 히알루론산, 그것도 질에 넣는 히알루론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베지날 드라이니스, 질건조증을 릴리프, 좋게 하는데 질에 넣는 히알루로닉 애시드가 질에 넣는 에스트리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에 비해서 이 히알루론산이 질건조증에 효과적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펙티브, 효과적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13년에 부인과 저널에 실렸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타 기관의 무작위 시험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질건조증이 있는 여성을 비교를 했습니다. 144명의 70세 미만 폐경후 여성에게 1대1 비율로 무작위로 배정을 해서 3일마다 히알루론산 질젤과 그다음에 에스트리올 질크림을 1대1로 줘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에 히알루론산 젤을 주고 어떤 여성은 에스트리올 질크림을 줬습니다. 각각 10개의 애플리케이터로 질에다가 넣었죠. 그리고 질에 감염이 있거나 에스트로겐에 대한 금기사항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 연구 이외의 질 제품을 사용했거나 미혼 여성, 임신, 모유수가 있는 여성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에스트리올 질크림과 비교해서 히알루론산 질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효능은 질건조증 개선율을 %로 나타냈고 2차 종료점은 질가려움증, 화끈거림, 성교통의 개선율을 표현했습니다. 효능은 사용하기 전에 V0, 세 번째 투여했을 때 V1, 10번째 투여했을 때 V2, 그리고 바스 스케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54세였고 폐경 이후의 기간은 평균 한 5년 정도. 폐경의 원인은 그냥 자연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치료의 질의 폐하는 에스트리올 치료를 받은 여성에 비해서 에스트리올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에서 낮았습니다. 자궁내막 두께는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고 대부분의 여성에서 질의 미세 환경은 치료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질의 환경은 정상이 된 여성의 비율이 에스트리올 질크림을 사용하는 여성에게서 더 많았습니다. 이상 반응은 경미했고 질의 감염이나 생식기 가려움증을 포함했습니다. 히알루론산 질젤을 질 에스트로겐에 대한 대체 치료법으로 사용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든 질건조증을 나타내는 여성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외음배의 자극은 호르몬요법을 사용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굉장히 자주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질에 위축된 증상은 건조증, 가려움증, 화끈거림, 성교통으로 유병률이 중년이나 노년 여성에게 45% 정도입니다. 보통 질의 증상은 특정 약물, 항우울제나 항히스타민제 사용이나 의학적인 상태, 예를 들어 당뇨, 비만, 자가면역질환, 알레르기 등, 그리고 생활방식, 흡연, 과도한 비누 사용, 스트레스와 관련은 있습니다. 건강한 질에서는 질의 폐하가 3.5에서 4.5인데 이때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질의 폐하가 증가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남스라고 북아메리카의 폐경 학회에서는 폐경 후 여성의 외음부 질 위축 관리, 불보베지날 아트로피의 질 윤활제, 보습제, 이것을 일단 1차 요법으로 치료를 했고 이런 질 보습제는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히알루론산은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이고 세포의 매트릭스의 일부입니다. 분자량에서 굉장히 많은 물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를 그동안은 얼굴에 넣거나 무릎에 넣는데 이것을 질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용량 에스트로겐 요법과 같은 것은 보통 2차 요법. 처음에 1차 요법 질윤활제나 보습제로 써보고 안 되면 2차 요법인데 이 질윤활제나 보습제로 히알루론산을 쓸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로 이 논문을 썼습니다. 에스트리올 질크림 권장량은
처음 3주는 매일 0.5mg, 그 다음에는 매주 2번씩 0.5mg을 12주까지 투여를 했을 때 증상의 개선을 보입니다. 세 가지 개선을 보이는데 질성숙 지수, 질의 폐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이 좋아집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에스트리올 질 크림 대신 히알루론산 질젤에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질건조증이 있는 여성에게 히알루론산 질젤이 에스트리올 질 크림과 비교했을 때 비열등성,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약대조 연구에서 히알루론산 질젤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질건조증을 호소하는 여성의 보습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남스에서 권장사항을 말합니다. 실은 에스트리올 질크림보다 더 좋지는 않지만 하지만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건데 특히 에스트로겐을 쓸 수 없는 유방암 여성에게는 굉장히 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학술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0년 남스의 가이드라인에서 GSM, 제니토 유리너리 신드롬 메노포즈, 갱년기에 비뇨생식기 증후군이 있을 때 비호르몬 요법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에스트로겐을 못 쓸 때 비호르몬성 질치료는 질내 습기, 그 다음에 촉촉하게 된다는 거죠. 액체를 증가시켜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비호르몬성 질치료에 히알루론산이나 그 외에 보습제를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방암 환자에서 질내 레이저 그리고 히알루론산 좌약, 이것은 비뇨생식기 위축을 앓고 있는 유방암 이후 여성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요법,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요법 있을 때 이 방사선요법 있을 때 히알루론산 효과를 알아봤더니 히알루론산은 완전히 안전한 치료법이고 염증 감소에도 효과적이어서 조직 건강이나 관련 증상을 개선했다. 안전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락틱 애시드, 이것은 여성 갱년기 염증을 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에 락틱 애시드를 요즘 많이 섞고 있는 추세입니다. GSM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질이 위축증이 생기고 질이 건조해지면서 위축성 질염이 생겨서 생기는 증상인데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한 상황이 폐경, 출산 후, 수유 중, 조기 난소 부전, 그러니까 조기 폐경이죠. 양측 난소 절제술, 시상하부에 의해서 무월경이 있는 경우, 유방암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가 다 인공적인 GSM 증상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럴 때 이런 폐경 후 비뇨생식기 증후군 치료법으로 경증, 증상이 약할 때는 보습제, 윤활제 사용을 공고하고 있고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저용량 에스트로겐 치료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방암 환자만 이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대안으로 이제 화장품으로 허가된 질세정제나 윤활제, 러브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산부인과에 오면 주로 이 두 가지를 처방해주게 됩니다. 2013년도에 이 저널이 발표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에 대한 연구와 발전으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할 수 있냐? 외음부가 건조하거나 피부 건조증, 외음부 가려움증, 급성 질염, 아급성이나 만성 질염, 폐경 후에 온 위축성 질염,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급성 외음염, 아급성이나 만성 외음염, 외음 농양, 분만에 따른 자궁경부염이나 분만에 따른 질염, 편모충성 외음 질염,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달리 분류된 감염성이나 기생충성 질환, 외음염 또는 외음 질염, 외음부의 궤양이나 염증, 질이나 외음부의 열린 상처, 질 및 외음의 기타 명시된 염증, 질의 궤양, 외음의 궤양, 열린 상처가 있는데 자궁에 손상됐거나 생식기나 비뇨생식기에 헤르페스가 있거나 자궁경부염이나 외음 질염, 이럴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질 보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